오픈 AI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로 스타게이트 커뮤니티인데요. 이게 대체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다들 AI 혁명이라고 하죠. 근데요, 이 혁명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가 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운다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기존 전력망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집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거죠. 이러니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의 데이터 센터는 안 된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이 왜 깊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오픈 AI가 내놓은 아주 중요한 약속,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킬 건지, 또 이게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먼저 지금 이 갈등이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빨아들이는 하마와 같아요. 그럼 당연히 기존 전력망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에 슬쩍 얹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화가 나고 우리 못 살겠다 하면서 반대하죠. 결국 프로젝트는 늦어지거나 아예 무산되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큰 골칫거리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픈 AI가 정말 파격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스타게이트 커뮤니티인데요. 데이터 센터랑 지역사회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함께 잘 살아보자는 뭐랄까 새로운 약속 같은 거죠. 핵심 약속은 이겁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여러분 전기요금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필요한 돈은 전부 우리가 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하죠.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그냥 딱 집어서 해결해 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게이트 커뮤니티라는 게 단순히 전기요금은 우리가 낼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물 사용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 일자리 문제까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묶어서 해결하겠다는 아주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우리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 말은 좋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3단계 계획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내부화.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새로 발전소를 짓거나 전력망을 보강해야 한다? 그 돈 오픈 AI가 직접 내겠다는 겁니다. 깔끔하죠? 둘째, 유연부화 운영. 이게 좀 재밌는데 전기를 막무가내로 쓰는 게 아니라 다들 전기 많이 쓰는 피크 시간대에는 알아서 사용량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전력망 안정에 협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투명한 계획. 처음부터 전력회사나 정부랑 딱 붙어서 모든 걸 투명하게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말로만 끝내는 계획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 주에서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에서는 아예 전용 요금제라는 걸 만들어서 프로젝트 파트너가 인프라 비용을 100%다 내도록 했고요. 미시간에서는 기존 전력망에 손 안 대려고 아예 프로젝트 돈으로 새 배터리 저장 장치를 짓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더 나아가서 발전소와 저장 시설을 그냥 직접 지어버리겠다고 하고요. 정말 각양색이죠? 그런데 조언 이웃이 되려면 전기 문제만 해결한다고 다가 아니겠죠? 맞습니다. 오픈 AI는 전력 문제 해결에 더해서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어요. 물 사용은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위한 투자도 하고 심지어 오픈 AI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물 사용량 부분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냥 물 아껴 쓸게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텍사스 에빌린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요, 1년 내내 쓰는 물의 양이 그 도시 전체가 단 하루 쓰는 양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투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물 자원을 되살리는데 최소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픈 AI의 이런 움직임이 과연 기술 산업 전체,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건요, 데이터 센터 사업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땅 사서 서버 건물 짓고 기존 전력망에 플러그만 꽂으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죠. 지역사회랑 복잡한 파트너십도 맺어야 하고, 전력망 인프라 건설에 직접 돈도 대야 하고, 전기도 똑똑하게 나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 부동산 개발업에서 복합적인 사회 인프라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전기요금 오를 거다, 환경 파괴할 거다 이런 반발이 생기기 전에 아예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죠. 둘째, 새로운 표준 제시. 오픈 AI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우리도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버린 겁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모든 문제의 완벽한 정답은 아닐 겁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죠.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시장은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볼 겁니다. 첫째, 요금 인상 없음이라는 약속. 이거 대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건지. 둘째, 위스콘신에서 시작된 전용 요금제 모델이 과연 다른 주에서도 통할 건지. 그리고 셋째, 각 주 정부가 프로젝트를 승인해주면서 어떤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일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겠죠. 결국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이 길을 따라갈까가 아니라 과연 따라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